안녕하세요. 네.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인성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방송 좀 잘 보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마지막인 줄 모르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이라는 게 아쉬우신 분은 그 이전 방송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이 방송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바른 아이, 아주 멋지고 덕이 있는 인성 좋은 아이로 키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그냥 인성이 아니라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인성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요. 도움 좀 되셨어요? 오늘 댓글에는 제가 그동안 저랑 같이 얘기 나눴던 그림책들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얘기를 나눴더니 아이들이 이렇더라, 혹은 이런 말을 하더라, 혹은 이런 행동이 좀 변했더라,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방송은요, 12가지 인성 덕목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어요. 네, 사랑, 존중, 용기, 배려, 질서, 자기조절,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책임감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요, EBS 육아학교 페이스북, 네, 페이지하고 유튜브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동원 책꾸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은 우리 방송에서 소개됐던 책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그림책들을 선물로 주기까지 하신다고 해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은 꼭꼭 찾아서 잘 챙겨서 우리 아이랑 행복한 시간을 만드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방송 주제는 자기 조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기 조절에 대해서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상황에 맞게 자신을 조절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때와 장소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맥락에 맞게끔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조절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참고만 하라 그런 게 아닌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조절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 부모나 선생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좀 강조드려서 실험 3가지 말씀드렸었는데. 마시멜로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로 첫 번째 단계의 실험만 알고 계셨지만 그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쭉 실험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우리 아이의 만족지원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궁금하시면 다시 보기 해주시고요. 네. 오늘의 덕목은 12가지 덕목 중에 마지막이에요. 책임감입니다. 제가 왜 이 순서를 책임감을 제일 마지막에 놓았을까요? 사실은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져요. 저에게도 자기 책임을 다해야지라는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쭉 성장 과정이 있었잖아요. 네. 특히 저희 엄마께서 그 말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늘 좀 무겁게 다가와서 여전히 저한테 인식되었던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좀 무거운데 저는 이 책임을 조금은 좀 가볍게도 혹은 좀 더 편안하게도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오늘 그림책을 통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우선 책임감에 대한 단어 설명만 먼저 좀 드릴게요. 책임감이 뭘까요? 책임감. 네.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라고 알고 계신데요. 맞아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꼭 해야 한다 해서 멈추지 않고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무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걸 꼭 하게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키운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주어진 걸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설 지났잖아요. 제가 맏며느리이자 외며느리라서 주변 분들이 선생님들 그렇게 일 많이 하시면서 또 어떻게 더 차례 지내고 어떻게 다 하냐고 했는데 그냥 저는 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희 엄마께 그건 좀 잘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뚝딱뚝딱 해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능력이 많아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건 중요한 거고 그냥 제 삶 속에서 그건 당연히 해야 한다. 혹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해내면 되게 뿌듯하다. 이 뿌듯함이 자부심이고 이 자부심이 자존감을 높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내는 저를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이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을 지금 다 하고 계신지, 그게 그리고 너무 무겁게 생각된다면 조금 억지로 하는 것일 수 있고요. 조금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신다면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댓글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네. 김영수님께서 오늘 책은 책임감?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재밌는 네. 말놀이를 해주셨군요. 네, 맞아요. 아주 네. 깔깔깔 웃었습니다. 책임감 책이에요. 네, 맞아요. 네, 오늘 그래서 책임감 책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희님께서 네. 저는 정직 주제로 소개를 해주셨던 네. 긴 화분이 맞아요. 부모로서도 인상적이었고요. 네. 7살 딸도 중국 옛 이야기라고 하니 네.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새롭다고 호기심을 우와. 가지더라고요. 예. 주인공이었다면 임금님께 빈 화분을 갖고 가지 우와. 못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정직한 사람을 후계자로 뽑으려던 임금님을 네. 보고 똑똑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자, 네. 여러분 지금 요 대화가요. 7살 딸하고 이루어진 대화예요. 7살 아이들의 생각이 되게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네, 자, 중국의 옛 이야기라고 하니까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중국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살짝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난 비나분을 갖고 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라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재밌는 방식으로 후계자를 뽑은 임금님을 똑똑하다라고 평가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나이에 크게 상관없이 이런 대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임성희 씨처럼 이렇게 또 아이하고 책을 매개로 좋은 대화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임성희님께 저희 쪽에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네. 주소랑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책 선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책임감에도 3가지 핵심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책임감은 우선 나 자신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를 잘 돌보는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 그러면은 나를 돌보는 것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혹은 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혹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외부적인 걸 먼저 생각하시는데 항상 책임은 나에게서 먼저 시작되고 나를 돌보는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가 나에게 주어진 과제. 그렇잖아요. 오늘도 할 일 되게 많으시죠. 네. 오늘 할 일이 나에게 주은 책임이라면은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조금은 쉽고 조금은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임. 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 부모님이 되어서, 특히 엄마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를 잘 키우는 이 책임이 굉장히 커져요. 정말 세상에 아이를 키우는 것 말고 중요한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시는데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둘러싼 주변의 세상도 함께 아름다워져야만 우리 아이가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책임도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책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미스 럼피우스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한 18년쯤 전에 이 책을 이제 구입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책인데요. 오늘 책임감에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네, 앨리스 아이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세상 이야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아이한테 세상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 앨리스는 듣다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앨리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할아버지 나도 어른이 되면 아주 먼 곳에 가볼 거예요. 그쵸?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고 싶은 아이의 소망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되면 바닷가에 와서 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 건지 이렇게 아이다운 모습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시고선 얘야, 그런데 너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구나. 라고 했어요. 앨리스는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고요. 할아버지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지.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앨리스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가 생겼어요. 네, 세상을 멀리까지 돌아보는 일, 그리고 나이가 들면 바닷가에 와서 집을 짓고 사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그래서 앨리스는 열심히 살아요. 네,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 사서가 되어서요. 네, 좋은 책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좋은 책도 소개하고 이렇게 살고 세상도 여행을 엄청 해요. 보세요. 네, 되게 멋지지 않나요? 그래요, 되게 네, 멋있습니다. 제가 로망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아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행을 좀 다녀보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이제 바닷가로 돌아와서 집을 이렇게 예쁜 집을 짓고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이렇게 좀 몸이 아프기도 해요. 그러다가 앨리스가 자, 두 가지 소원을 이루었는데 뭐예요? 마지막 나의 책임. 내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 뭐가 나왔죠? 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자신이 좋아했던 루핀꽃을 온 동네에 심기로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 동네에 씨앗을 뿌리러 다닙니다. 온 동네를 이렇게 씨앗을 뿌려요. 물론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보겠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온 동네는 이렇게 루핀꽃으로 가득 차고. 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인공 앨리스는 이렇게 루핀꽃으로 온 동네를 아주 예쁘게 꾸미는 걸 자신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최소한 제가 사는 우리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마을에 이런 걸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꼭 오기를 바라는 마음담은 생겨나고요.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오버랩 되시죠? 아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앨리스가 얘기를 나눴던 장면과 그 앨리스가 다시 할머니가 되어서 손녀들과 얘기 나누는 장면. 그리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나눠요. 넌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더니 이 꼬마 손녀도 네, 나도 세상 먼 곳을 다 돌아볼 거고요. 나이가 들면 바닷가에 와서 집을 짓고 살 거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된 앨리스가 손녀한테 또 뭐라고 했을까요? 모두 다 너무너무 좋단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그쵸? 요렇게 아이한테 들려주는 모습이에요. 되게 잔잔한 이야기인데 저는 부드러운 게 강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되게 부드러워요. 잔잔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거의 20년에 가깝도록 마음에 담은 책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한테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책입니다. 네, 아이들하고 잔잔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건 엄마인 나의 삶, 그쵸? 우리 삶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민주님께서 소개해주신 책은 몇 개월부터 읽어줄 수 있나요? 저희 딸은 이제 30개월이라서요. 네. 몇 세부터 어떤 책을 읽어줄 건가에 대해서는요, 네. 전문가 선생님들이 조금씩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냥 제 의견은요, 아이가 싫다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펴서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30개월 전후의 아이들은요, 이야기를 듣는다기보다 그림을 조금 보아서 그 기호적인 느낌에 그런데 그림에 조금 관심을 가지거나 네. 더 좋아하는 건 그림책 읽어주는 시간에 그 상호작용의 느낌 있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그쵸? 아이를 아주 부드럽게 포근하게 껴안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목소리로 아이랑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그림책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림책 내용에 자꾸 집중하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아이가 책장을 여러 장 넘기면은 넘긴 대로 또 그 장면에서 꼭 책에 글을 읽어주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 짚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정도로만 들려주어도 아이는 이 책이 되게 마음에 이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님께서 할아버지의 지혜가 정말 좋으네요. 어른에게도 좋은 책이에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알아보시는군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 다음 책을 한번 볼 텐데요.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책임감의 세 가지 키워드 얘기할 때 자신을 돌보는 책임이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자, 유치원생이나 특히, 이제 곧 3월. 그쵸? 지금 이제 1학년 입학하실 어머님들 보시면 좀 더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진짜 1학년 책가방을 지켜라. 저는 이제 이 책 보면서 딱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어쩜 마치 우리 아들을 와서 이렇게 인터뷰해서 책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자, 이제 1학년에 입학을 합니다. 네. 자, 아주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1학년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 표정 보세요. 학교 갔다 왔는데요. 뭐가 없어졌어요? 네. 필통이 없어졌어요. 연필을 깨끗이 깎아오기란 숙제를 받았는데 세상에 필통이 없어진 거예요. 네. 꼭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이런 경험들 기억나시죠? 자, 누나들은 또 얄밉게 놀려요. 잘 챙기지 못하는 남동생을 놀리고 이렇게 기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누나들한테 막 연필 빌려달라고 막 이렇게 사정을 하기도 하죠. 네. 네. 자, 고민하다가요. 오기가 생겼어요. 표정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위기가 오는데요. 위기가 왔을 때 포기할 것인가, 오기를 발휘할 것인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표정 저는 좀 좋아해요. 이 친구들이 나 누나들한테 구박받지 않고 내 살 길을 찾을 거야. 막 이런 느낌.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방준수라는 이름표를 예, 모든 나의 물건에다 갖다 붙이기로 했어요. 자,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잘 붙였어요. 자, 그런데 알림장을 엄마가 꺼내라고 했는데 이번엔 뭐가 없어졌어요? 알림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옆집에 전화, 친구 집에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네, 알림장 내용은 하긴 했는데요. 자, 우리의 주인공 어떻게 했을까요? 짜잔! 잘 봐주세요. 또, 알림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친구 어떻게 했나요? 실을 엮었네요. 네. 가방과 알림장을 엮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이런 식의 이 엉뚱한 아이디어를 말하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알림장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잘 챙기고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신나게 가방. 정말 저희 아들하고 똑같았어요. 네, 신나게 책가방 중에서도 뭐예요? 신발 주머니를 뱅뱅뱅뱅 돌리다가 네, 신나게 놀았죠? 축구하고 놀았어요. 자, 집으로 왔는데 신발 주머니가 없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해요. 네, 신발 주머니 찾아가라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시무룩해요. 자, 이 정도 3번 정도의 실패를 거듭하거나 실수를 거듭하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되게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져요. 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 우울감이 느껴질까요? 나는 왜 이렇지? 그렇지. 네, 나는 왜 이렇게 예. 잃어버리고 안 되고 예, 맞아요. 좌절하고 흔히 말해서 칠칠 맞지 못하고 네, 덜렁거리고 또 엄마는 옆에서 또 얼마나 잔소리를 했을까요? 자, 이럴 때 이제 아빠가 무슨 비결을 살짝 말씀을 해주세요. 자, 아빠가 어떤 비결을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자, 보세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소중한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책가방 속에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책가방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책가방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면 어때요? 네, 책가방 속에 있는 물건들도 함께 잘 챙기게 된다라는 아빠가 아주 특별 비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기 파란 띠 보이시죠? 우리 꼬마는 소중한 물건을 파란 띠를 넣었어요. 우리 아이가 뜬금없이 태권도 파란 띠를 가방에다 넣었어요. 자, 뭐라고 하실 건가요? 네. 아이가 뭔가를 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모르는 상황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파란 띠 왜 넣었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넣었을까? 이렇게 좀 물어봐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안 묻고 우리 흔히 하던 대로 하면 어떻게 하시죠? 왜? 쓸데없는 걸 왜 넣었어? 그렇죠.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리긴 하지만 항상 독특한 자기만의 생각과 이유가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아까 임성희 씨하고 7살 딸아이가 나눴던 대화 기억나시죠? 그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엄마 이걸 내가 넣어두면 이건 나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넣어두면 책가방을 잘 지킬 수 있어서 넣어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너무 기특하게 생각이 되실 거잖아요. 자. 이래서 이제 물건을 좀 더 잘 챙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놀게 되지만 자기 책가방은 아주 잘 챙기는데요. 마지막 장도 되게 재밌어요. 책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네, 친구 가방 옆에 내 가방을 나란히 모아두기. 기억나시죠? 이렇게 애들 공놀이 할 때 네. 가방 막 모아뒀던 거. PD님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도 항상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진짜 1학년 책가방을 지켜라는요. 사실은 우리 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내가 꼭 챙겨야 될 물건들도 이렇게 지키는 거가 나의 책임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주 쉽게 잘 챙길 수 있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서 아이랑 혹시 잘 잃어버린 게 있거나 한다면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의 미스를 언피우스에서는 사실 조금 책임감의 그 범위가 되게 커서 그쵸. 좀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제대로 좀 와닿지가 않았었는데 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주 사소한 물건 그렇죠. 구체적이고 거기에, 현실적인. 네, 거기에 대한 책임감 느끼는 거라서 아이들도 좀 더 확 와닿아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용하시면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양치를 하고 칫솔을 매번 제자리에 놓지 않는 아이에게는 왜 칫솔 거리를 좀 예쁜 캐릭터가 있는 걸로 놓아두면 돼지입에 갖다 꽂아 넣어줄래? 이런 거 하면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이가 사소하게 책임을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좀 더 소중한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되게 잘 챙기는 아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아이들의 행동에 네.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고요. 아, 네. 네. 자,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책임 있는 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과를 챙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과 중에서는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꼭 해야 되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루틴이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루틴처럼 꼭 해야 될 걸 순서에 맞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유치원에 다녀오면 가방을 챙기고 씻고 식탁에 앉아서 간식 먹고 요렇게 요거를 순서를 1, 2, 3 해서 늘 그대로 하는 거란다라는 거를 몸에 배이게끔 한다면은 날마다 꼭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미스 럼피우스에도요 사실은 되게 이렇게 대강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주인공 아이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앨리스는 날마다 이렇게 나와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오트밀을 먹고 학교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요. 이렇게 딱 네 마디가 나와요. 이 하루에 늘 반복되는 일상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해뒀는데 이걸 날마다 하는 일, 꼭 하는 일,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개념을 심어준다면은 아이들이 일상의 일과들을 되게 책임있게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루틴을 만드실 때 제가 꼭 넣어두기를 바라는 거는요. 보세요. 식탁에 앉아서 간식 먹기잖아요. 근데 하나 더. 간식 먹으면서 뭐 하실 거예요? 간식 먹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까지 약간 순서에 넣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잘한 건 뭐야? 네. 그리고 네, 오늘 좀 속상했던 건 뭐야? 혹은 오늘 너가 궁금했던 건 없어? 이런 거를 내가 오늘 잘한 것, 속상했던 것, 궁금한 것 이런 거를 엄마랑 늘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순서까지 그 루틴 속에 딱 넣어두면 엄마가 아이의 삶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를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조언을 주거나 어떤 가르침을 줘야 할지 아주 쉽게 아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게 루틴이 되면 네. 아이도 심리적으로 그 네. 간식을 먹을 때 좀 준비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어떤 날마다 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 먹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갔다 오면 씻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에 별로 물음표를 붙이지 않고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꼭 하는 일이라는 게 몸에 배이게 되면 몸이 기억을 해요. 그리고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유아기나 10살 전까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몸에 잘 배일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은임님께서 네. 1학년 학기 초에 알림장 하도 안 가져오길래 네. 챙겨오기 약속하고 보냈더니 알림장은 가져왔는데 숙제해야 할 책은 또 안 챙겨오고 네. 시킨 것만 하는 아들을 네. 어디까지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이 아이가 숙제해야 될 책을 챙겨오게 하려면은요, 우선 그 앞에 거 알림장을 잘 챙겨올 거면 먼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처음엔 생각 없이 다 까먹거든요. 근데 엄마가 당부를 했더니 챙겨왔어요. 챙겨온 것에 대해서 많이 칭찬해 주시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숙제해야 될 책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알림장을 그냥 잊어버린 거하고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숙제가 힘든 건 아닌지, 혹시 숙제를 쉽게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지, 예, 그런 걸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숙제할 책을 챙겨오는 거를 아이가 훨씬 더 잘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좀 잘 못한다면 아까 어떤 방법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아이랑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셔도요, 아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책. 우리 PD님께서 이 책을 읽으시고 감탄을 마구마구 해주셨어요. 네,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네. 그림책을 보시고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돼지책입니다. 아마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 훨씬 많으실 수 있어요. 어머님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책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책은요, 건강한 가족 문화, 가족 속에서 나의 책임은 뭐지? 라는 데에 대한 개념을 아이한테 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책 표지도 사실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엄마들한테 그렇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엄마라는 삶을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실은 엄마는 아빠보다 약한데 아빠를 등에 업고 있고 그 아빠의 등에 두 아이가 매달려 있어요. 네, 어쩌면 딱 지금 나의 삶을 표현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네. 이런 희생과 헌신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족으로서 어떤 책임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조금만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은요, 참 볼수록 네, 이렇게 아주 멋진 집 앞에서 아빠가 아주 당당해요. 그 아들과 멋져요. 네. 네. 엄마가 찍어주네요, 이 집은. 자, 소리 질러요. 여보, 빨리 밥 줘! 엄마, 빨리 밥 줘요. 어떠세요? 이런 말 듣고 사세요? 네. 아침에 엄마가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은요, 엄마의 아침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의 이런 행동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엄마의 모습 나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까지. 자, 이 책은 영국 작가가 글 쓰고 그린 책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 워킹맘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네, 혹은 전업주부 일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렇게 집안일 끝내놓고 바깥일 보러 나가시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꼭 우리나라 엄마의 삶과 어쩜 이렇게 비슷한지. 자, 다녀왔어요. 저녁이에요. 또 뭐예요? 엄마 빨리 밥 줘요. 남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세상에 이렇게 또 비하하는 듯한 느낌으로 엄마를 존중해주지 않는, 아내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우리 아까 피디님께서요, 중요한 걸 발견하셨어요. 뭔가 돼지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고 난 다음에 뭔가 언제부터 이게 서서히 돼지로 변해가는데 언제부터 돼지가 되는지를 찾아내셨어요. 그림 보이시나요? 벽지. 슬슬 아빠의 그림자가 돼지로 비치기 시작을 해요. 네, 돼지를 좀 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하지만, 네. 자, 여전히 아빠는, 네, 차려준 걸 드시고요. 엄마는 집안일을 해요. 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가족들, 네. 자,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엄마는 더 이상 못 견뎌요. 그리고 집을 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와 달라고. 왜냐면요, 엄마가 집 나가고 나니까 집이 전부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죠. 네. 왜 엄마들 그런 거 있시죠? 그래, 나 하루만 없어봐라. 너네 어떻게 사는지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하루쯤 나가고 싶은 마음 드시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1박 2일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다녀오면요, 남편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정말 난장판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잘못을 들고 난 다음에는 드디어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모두가 책임을 지는. 그래서 아빠는 설거지, 두 아들은 침대도 정리하고요. 네, 다른 일도 하고요. 네, 함께 요리도 하고요. 그제서야 엄마도 행복했습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 그 희생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따로 적어왔어요. 희생은요, 목숨, 재산, 명예, 이익 이런 거를요 바치거나 버린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바치거나 버린다. 그럼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의 가족들도 행복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희생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잠시 멈추시고요. 이렇게 우리 돼지책의 엄마처럼 하루쯤 탈출을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갖고 싶을 때 가족 모두와 함께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서서히 주변들이 돼지로 변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돼지로 변해가는 모습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보시면은 이 의미가 훨씬 더 깊게 와닿아서 정말 감동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성희 님도 이 책을 이미 보셨나 봐요. 곳곳에 돼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림 찾기도 재밌어요. 네. 저도 이런 디테일에 감탄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림책은요, 이렇게 수십 번 혹은 수백 번을 보게 되는데도 지루하지 않는 이유가 볼 때마다 놓쳤던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그런 즐거움을 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애 씨는 몸이 아파서 일주일씩이나 입원하셨네요. 그쵸? 네. 집안이 개판이다. 그러니까요. 김영숙님께서는 물 놓기, 숟가락 챙겨서 밥상에 올려놓기, 밥 먹고 빈 그릇 싱크대에 넣기 등 간단한 일은 아이랑 아빠랑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지금 가족들이 잘 도와주고 계신데요. 도와준다란 말과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은 좀 다른 거 아시죠? 그쵸. 도와주는 건 내 일이 아닌데 기꺼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일, 같이 하는 일 이런 개념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더 엄마가 그런 주장도 좀 펼치시고 약간 설득도 하시고 그런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도 가족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뭐 아이가 또 부모님께 느끼는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그런 책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책임을 다하면 자부심이 올라가요. 뿌듯해져서 자부심이 올라가고 그 자부심이 곧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렇게 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책임을 주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책은요.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로에게 고마움,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에요. 당연하다고 해서 고맙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상담하다 보면은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과 자꾸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이가 무척 엄마한테 아빠한테 많은 감사한 것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을 못 느껴요. 예, 그래서 사랑은 하지만 고맙진 않다라고 말을 하는 아이들 참 많아요. 이거는 좀 우리가 실수하고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밥 먹을 때도 감사 인사를 꼭 하게 하고 엄마가 뭔가 이렇게 챙겨줄 때마다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서로 하고 그리고 하루 잠자기 전에 오늘 서로에게 감사했던 거, 그쵸? 오늘 세상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 혹은, 오늘 그 감사했던 거를 이게 일기로 쓰거나 글 쓸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편지 혹은 서로 문자를 보내는 이런 걸 아이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그 감사함의 크기만큼이나 되게 아이의 행복도 훨씬 더 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책은요. 사실은 어쨌든 책임 있는 일이라는 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때론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 마음은 할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망설일 때 현명하고 좀 더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좀 잘 키워줘야 되는데요. 선택이 망설여질 때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목은 할까 말까예요. 이 책도 제가 십수년간 가지고 있던 책인데요. 오래된 책 같네요. 네. 나이가 보이죠? 자, 주인공 이름이 할까 말까예요. 자, 이렇게 아주 이런 말 참 예쁘네요. 할까 말까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고요. 뭐든지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아이예요. 뭘 망설이는지 하면요.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날까 말까 망설여요. 눈곱을 뗄까 말까, 세수를 할까 말까. 네,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몇 시간을 훌쩍 보내고요. 밥을 먹을 때도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옷을 입을 때도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일을 할 때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망설이다가 일을 하지도 못한 채 하루 시간이 다 가버려요. 되게 리얼하죠.
네. 그 아이들이 그 순간순간 양치질을 할까 말까, 밥을 먹을까 말까, 바로 그런 지점들에 이렇게 망설임이 많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이 책이 되게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갔는데 할까 말까만 일하러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혼자 남아 있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야 소리를 지를까 말까 망설인 거예요. 그 사이에 온 마을이 다 타버렸어요. 네. 그래서 놀라서 달려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네, 불을 낸 건 아니지만 빨리 사람들을 불러서 불을 꺼하게 했는데 망설이다가 온 마을이 다 탔으니 얼마나 많이 비난을 받고 혼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망설이다가 난 왜 이러지? 드디어 자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똑부리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똑부리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요. 이 할아버지께서는요, 굉장히 아주 심플하면서 명쾌한 답을 주세요. 뭐냐면은요, 자, 너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때는 동전을 던져. 그래서 앞이 나오면 이거, 뒤가 나오면 저걸 해. 그리고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카드 5개를 고르고요. 6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를 땐 주사위를 굴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선택인가 싶지만요, 망설이는 아이에게는 되게 도움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요, 이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6가지가 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너의 마음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무나 이미 넌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말이 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6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때가 아니고요. 어떤 선택이든 이럴까 저럴까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나에게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고 네.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벌써 알고 있다는 걸 느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돌아오게 됩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뚝딱뚝딱 해요. 네. 길을 갈 때 강을 건널까 다리를 건널까 싶을 때는 뭘 해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고요. 네, 스프를 끓일 때도 뭘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스프를 혼자 먹을까 말까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이 뭘 원하나 봤더니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함께 불러서 네, 이렇게 마을 잔치를 벌리는. 자, 마을 사람들도 할까 말까를 이제 충분히 다 용서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요, 이 할까 말까 책을 갖고 읽으면은요, 제가 아이들이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이 책 읽고 나서 얘기를 하면요, 되게 빠르게 결정하고 그 결정이 훨씬 더 성숙한,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의 선택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응용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가지 중에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려서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정해놨잖아요. 우리 아이는 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결정 잘 못하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주사위를 굴려요. 근데 계속 다시 굴리자가 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몰랐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1번인데 저거 아니야. 2번 굴렀는데 아니야. 내가 원했던 게 5번이었구나. 5번에서 하기로 했던 걸 내가 진짜 원했구나. 이렇게 해서 네. 자기 마음속에 있기는 있었지만 무의식에 있었던 것을 의식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몰랐던 걸 깨닫게 되는 과정에 이런 선택의 의미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아이랑 얘기를 나눠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걸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미원님께서 엄마가 좋은 걸 해주세요 라고 자꾸만 저에게 결정을 밀어요. 네 의견을 말해봐라고 해도 말이죠. 네. 이럴 때 정말로 이제 1, 2, 3 숫자,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할 때는요, 뭐 도구가 없다면요, 1, 2, 3 숫자만 딱 놓고요. 네. 자, 요런, 이는 요거, 이는 요거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뽑게 하잖아요. 왜 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요. 네. 그럼 1을 뽑았는데 다시 하면 뭐예요? 딴 걸 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걸 조금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면은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엄마가 좋은 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 제가 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되게 지나치게 남을 배려하는 아이가 너무 배려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라는 말씀 제가 드렸었거든요. 항상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상대 마음도 돌본다. 그러니까 내가 특히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대가 원하는 걸 듣고 또 서로 의견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순하고 또 관계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은 내 건 접어두고 엄마 좋은 거, 남이 좋은 거, 친구가 좋은 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약간 우울감을 좀 잘 느끼는 그런 성격으로 변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를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좀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책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책임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그 인성이라는 그 중요한 덕목을 가르칠 때 사실은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보세요. 존중, 용기, 나눔, 배려, 협력.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림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법을 나누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재밌고 훌륭한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이에요. 자, 쿠키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가치들을 알려주는 책인데요. 자,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쿠키 굽는 것부터 나옵니다. 자,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인데요. 앞부분은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쿠키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서로 돕는다는 건 이런 거야. 내가 반죽을 저을게. 너는 초콜릿 조각을 넣어줄래? 뭐예요? 서로 도우면서 쿠키 반죽을 만들고 있어요. 자, 참는다는 건 뭐죠? 보세요. 반죽이 끝나서 이제 쿠키를 굽고 있잖아요. 그럼 쿠키가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야. 이게 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세요.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나 정말 잘 기다리지? 이렇게 좀 잘 기다리는 거 엄마가 칭찬만 해주시면 애들 더 잘 기다리잖아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좀 더 기다리는 거야. 이런 게 참는 거란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당당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구운 쿠키로 당당하다는 건요. 내가 만든 쿠키는 정말 맛있어. 라고 아주 이렇게 당당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고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요? 쿠키를 진짜 잘 구웠어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지 않는 거야. 네, 이게 겸손하다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어른을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쿠키로. 그쵸? 이건 갓 구운 쿠키를 맨 먼저 할머니께 드리는 거야. 자, 공경이라는 게 참 쉽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런 거란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좀 순서대로 이제 다 보긴 힘드니까 제가 그 다음 거 좀 볼게요. 욕심이 많다는 건 뭘까요? 네, 쿠키를 혼자서 다 먹어 치우는 거야. 이건 욕심이 많은 거고요. 마음이 넓다는 건 뭘까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쿠키를 나눠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네, 자, 보세요.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사실은 쿠키를 몰래 먹은 거예요. 그럴 때 정직하다는 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실은 그 쿠키 나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제가 가져갔어 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란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용감하다는 건 뭐예요? 제가 쿠키를 가져갔다고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란다, 용감하다는 거란다를 아이들한테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요, 이 책을 읽고 이제 아이들하고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제가 요 다음 책, 요 쿠키 한 입의 인생 수업은요, 시리즈로 3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 다음 거는 쿠키 한 입의 사랑 수업이에요. 제가 여기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쿠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네. 칭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만들었네. 정말 나무랄 데가 없구나. 라고 이제,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 요거 3번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행복 수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쿠키 한 입의 행복 수업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뭘 붙여놨냐면요. 자, 이런 걸 좀 붙여놨어요. 기대한다는 건 뭘까요? 온종일 쿠키 만들 생각만 했어. 정말 신난다. 얼른 만들고 싶어. 이게 이제 엄마가 오늘 쿠키 같이 만들자 하면은 아이는 하루 종일 기대하잖아요. 그 마음이 바로 기대하는 거란다를 이제 얘기해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놨잖아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쿠키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는 엄마가 쿠키를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들기를 좋아하신다면 만들면서 하면 너무너무 훌륭하겠죠.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상담실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어떤 애가 딱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 딱지를 가지고 기대한다는 건 뭘까 그랬더니요. 딱지가 많아지는 걸 상상하는 거래. 네, 그런 거구나. 그 상상이 기대하는 거란다. 네.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을 상담할 때는요, 좀 특히 남자아이들은 왜 게임에 너무 몰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고학년이 되면 약간 게임 중독성을 보일 때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땐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게임을 가지고 아이가 뭔가 그 속에서 어떤 아이가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거기서 충분히 공감하고 나면 좀 다른 얘기로 발전시켜 갈 수 있어서 게임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보면은요, 게임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걸 하고 물어봤더니요,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오늘은 왠지 좋은 아이템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게임에서 기대하는 거래요. 사실은 엄마들은 게임에 대한 얘기를 안 나누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나누고 나면 오히려 집착하는 현상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게임을 통해서 성숙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전통을 지킨다는 것. 전통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실 때 뭐라고 설명해 주세요? 되게 어려워요. 전통을 설명하기가. 그쵸? 우리 뭐 역사 대대로 조상님부터 대대로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잘 와닿지 않은데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건 해마다 똑같은 때에 특별한 앞치마를 차려입고 똑같은 쿠키를 굽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날마다 똑같은 날이 되면 똑같은 옷을 입고 혹은 똑같은 음식을 차려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게 전통이다. 이런 거를 되게 쉽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가면서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이 명절이었잖아요. 도대체 차를 왜 지내야 되는 거야? 엄마만 고생하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저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 당연한 부분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줄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살짝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어떨까요? 네, 함께 쿠키를 구우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 그쵸?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다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아까 딱지 얘기했던 아이가요. 이렇게 말해요. 친구와 딱지를 협동해서 많이 따는 게 고마운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보면 제가 막 날려서 썼어요. 왜 이렇게 썼냐면요. 아이가 직접 써서 붙이자고 해도 좋지만 아직 쓰는 게 불편하잖아요. 혹은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들은요. 엄마가 포스트잇에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자기 말이 그대로 그림책의 글처럼 이렇게 붙어서 있잖아요. 그게 되게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 거듭하면 엄마 내가 부를 테니까 받아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자료가 돼요. 그렇게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베푸는 마음이란 그랬더니 쿠키를 하나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커다란 꾸러미를 따로 마련해 두는 거야. 그쵸? 우리 나눔 배려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요런 게 베푸는 거란다. 아까 딱지 얘기하는 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친구에게 딱지를 주는 거래요. 근데 만일에 빌려줘서 따먹기면은 자기가 갚아주기도 하고요. 자기가 많이 따면은 빌려준 건 또 돌려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가 아주 자기 생활에 맞게끔 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네, 어떠세요? 쿠키 언니의 인생 수업, 사랑 수업, 행복 수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사랑 수업은 사실은 우리 엄마가 아이를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주면 좋을까를 참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좋은데요. 보세요. 감탄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요. 얼른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좀 감탄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네. 진심 어린 충고란 너가 만든 쿠키 맛이 이상하면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소금이랑 설탕을 조금 헷갈린 것 같구나. 아이들은 타당하지 않은 칭찬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도 맛이 없는데 엄마가 맛있다고 하면은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럴 때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는 게 아이가 우리 엄마가 나를 정말 잘 키워주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니까 진심 어린 충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조건 없는 사랑이란. 너가 쿠키를 엉망으로 만들어도 널 아끼는 마음은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참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럴 때 말이 좀 막히신다면 네, 요 책 한번 쭉 보시다가 아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힌트를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오늘 얘기가 네.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 방금 그 책임감을 여기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사실 요 세 권의 책에는 네. 책임이란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은 책임이란 단어를 가지고 쿠키를 가지고 책임이란 어떤 걸까라고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쪽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과연 우리 아이는 쿠키를 굽고 쿠키를 먹는 거에 대해서 책임이란 뭘 말을 할까요? 혹은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쿠키? 네. 저는 사실은 이래요. 쿠키를 굽기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좀 망치더라도 끝까지 굽는 거가 책임이 아닐까? 왜냐면 시작했으니까 끝을 내야 되는 거. 네. 혹은 아이가 과제, 자기가 해야 될 숙제 있잖아요. 숙제는 사실은 오늘 중에 어느 시간대에는 꼭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할 때 책임감이란 뭘까? 뭐예요? 네. 힘은 들어도 내가 끝까지 해내는 것, 이런 대화를 아이들랑 좀 나눠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임감이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좀 풀어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아이들한테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항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쏙 와닿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추상적인 대화보다 이런 걸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네. 네, 와 드디어 네 우리 12차 시로 방송된 그림책으로 우리 아이, 바른 아이, 인성 좋은 아이를 키우는 마지막 책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는 이 책을 꼭 좀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네. 자 강아지가 아주 네. 저는 이 눈빛, 강아지 눈빛과 이 수박의 디테일 한번 보세요. 수박이 아주 작은 열매가 맺히면서 이 솜털까지 표현된 이 정성. 굉장히 이 작가님들께서, 글작가, 그림작가께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책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자, 수박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세요? 사 먹어요. 그쵸. 특히 이제 대부분 농사 짓는 걸 가까이서 볼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트 가면 다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뭔가 좀 더 진짜 모습, 진짜 세상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네. 수박 씨를 심어야 한다. 로 시작해요. 그쵸? 너무 근본적인데요? 네. 농부가 씨를 심지 않으면 네. 우리는 마트를 가도 수박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 겨울이 말끔히 물러간 다음에 수박만한 구덩이를 파고요. 삭은 퇴비와 참한 흙, 켜켜이 채워 넣어야 한다. 예, 거기 까만 수박씨 서너 개 고이 누이고 흙잎을 살살 덮어주어야 한다. 해요. 네, 고이 누이고요. 살살 흙이불을 덮어줘야 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그러면서 잘 자라라, 잘 자라라, 조용조용 말해주면 더욱더 좋다. 여러분, 이거 수박 대신요, 우리 아이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셔도, 들어보셔도 되게 의미가 다를 거예요. 자, 수박이 먹고 싶으면 움찔대는 쌍눈이 마르지 않게 날마다 촉촉이 물 뿌려주되 수박씨 제가 절로 난 줄 알도록 무심한 듯 모른 채 해주어야 한다. 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수박이 사실은 동물이 아니라서 자기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박씨가 저 혼자 힘으로 자라난 듯 알 수 있도록 모른 척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슬며시 돌아볼 적에 떡잎이 온 힘 다해 솟아나 있거든 대견해라 기특해라 활짝 웃으며 아이처럼 기뻐할 줄도 알아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수박이 먹고 싶으면요 수박 줄기를 키워야 해요.
대견한 수박씨 서너 개 중에 아깝더라도 아무리 아깝더라도 두세 개는 솎아내어야 한다. 자, 그리고 솎아낸 수박싹이 슬프지 않게 남은 싹이 금옥까지 자랄 수 있도록 북돋워 주고 물 뿌려주고 줄기를 쭉쭉 뻗을 수 있게 묵은 볏짚 고루 깔아 주어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줄기가 힘을 모을 수 있게 마디마다 돋는 곁순 똑똑 따주고 벌나비 수박꽃에 날아들도록 뽑아내고 돌아보면 또 돋는 잡풀, 훑어내고 돌아보면 또 생겨난 진딧물, 농약 대신 일일이 손으로 뽑고 훑으며 짠땀이 뚝뚝 떨어지는 고단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이 익기를 기다려야 한다. 어떠세요? 저는 이 책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어쩌면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과 너무너무 똑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맞아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으시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워야 될지를 정말로 잘 보여주고 있어서 어쩜 이렇게 작가님께서 이렇게 쓰셨나라는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을 이렇게 우리 그림책으로 아이 인성 키우기의 마지막 시간에 꼭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근데 피디님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숙연해지는 책이네요. 그렇죠. 네. 숙연해지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벌써 10번 넘게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나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어떤 엄마 혹은 어떤 사회인으로 살아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진정 어린 마음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잘 키워가야겠다. 큰 욕심 내지 않고 소박하게. 소중한 게 뭔지 놓치지 않고 이런 마음을 자꾸 깨닫게 해줘서 제가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책들 한 번만 더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 거꾸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수박이 먹고 싶으면, 그쵸? 제가 이제 숙연한 책이라고 했는데 조금 발랄하게 하셔도 돼요. 그렇죠.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이제 뭐예요? 엄마를 좀 편하게 해줘야 되고요, 아이가요. 엄마가 요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해줘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어저께 바로 어떤 아이랑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 잘 지내시니? 그랬더니 잘 지내신대요. 행복해 보이시니까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엄마가 행복해지는데 너는 어떤 도움을 줬어? 했더니 갑자기 막 생각하더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숙제를 먼저 했고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즐겁게 얘기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키 한 입의 사랑 수업, 행복 수업, 그 다음에 인생 수업. 요거는요, 포스트잇 같은 거 이렇게 아이가 썬들 그때그때 책 모아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큰 종이에다가 좀 붙여주면요, 아이만의 포트폴리오를 또 만들 수 있어요. 아이만의 독특한 그림책 한 권이 완성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재미있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아이가, 해야 할 걸 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망설여져요. 귀찮고 번거롭고 좀 힘들어서. 그럴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좋은 책이라는 거 재미있게 활용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PD님도 감동받으셨던 돼지책. 근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남편이나 아이들이 너무 얄미우실 때 이거 툭 던져놓으면 약간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계가 오히려 편안할 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하고 좀 즐겁게 편안하게 좀 제시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가족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 일상생활에서 자기를 돌보는 책임을 좀 더 키워주고 싶을 때, 진짜 1학년 책가방을 지켜라. 요걸 한번, 재밌게 읽으면서, 그 자세한 거 하나하나씩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잘 놓치는 물건이나, 놓치는 행동 하나를 얘기를 해주실 때 이렇게 응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스 럼피우스. 나를 돌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위한 일도 약간 우리 아이 마음속에 한 가지 책임 정도 담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걸 전달하는 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있는 앨리스의 모습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그런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현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좀 달라졌다고 느껴요. 전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게 오글거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책 읽어주시는 모습과 목소리 내시는 모습을 보고서 배운 점이 많아요. 저는 제 무뚝뚝한 목소리로 책 읽어주기 싫었는데 제 목소리대로 읽어도 아이들은 잘 보더라고요. 네.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바꿔주면서 읽어줄 수 있게 됐어요. 표지에 있는 그림만 가지고 또 아이와 이야기할 수 있고 간지에 있는 그림도 넘어가지 않고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꼭 책에 있는 글을 다 읽을 필요 없이 아이가 책을 넘겨버려도 여유롭게 읽어주고 그림만 보고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이미수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동안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할지 알게 되었답니다. 김수현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금 써주신 말씀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했던 걸 어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저도 아주 감동적이네요. 그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2번 방송 사실은 쉽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제 시간 맞춰서 오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피드백 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막 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힘들게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위해서 제가 작은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동안 제가 몇 년 동안 되게 바빠서 그림책을 연구하는 일을 조금 뒤로 밀어놨는데요. 사실 이 방송하면서 뭐 여전히 이런 맛이 힘들었지만 다시 그림책 사실은 제가 방송하면서 책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아세요? 그림책 한 500권에서 한 700권 정도 봤어요, 다시. 그쵸. 그 시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좋은 그림책 골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감동받고 감사하게 느끼고 감탄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과 그런 시간을 꼭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되겠죠? 네. 제가 늘 강의랑 이런 거 끝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잠재력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좀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엄마는 아이를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가 부족한 걸 더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보시다 보면 정말 소중한 잠재력과 가능성들이 자꾸 묻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 믿으시고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그림책으로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보내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가 무척 잘 성장하게 된다는 거 그거 믿으시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